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군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거특강 39회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03번 문제예요. 1번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2번인데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지만 헌법에서는 초등교육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고등교육은 우리가 헌법에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인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이 되겠고요. 4번인데요. 이렇게 보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에 의한 생활 유지의 기조를 자체해서 우리가 교육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쭉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좋은 문제예요. 자, 304번인데 이렇게 교육을 관련된 받을 권리나 아니면 초등교육 이런 것들은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다.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 의무교육제도인데 의무가 국가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의무도 있겠죠. 둘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 즉 우리가 학교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도 잘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의무교육제도가 국민에 대해서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약시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면도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무부가의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잘 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3번인데요.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어떠한 내용의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의무교육 취약은 만 6세부터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인데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이더라도 헌법상 권리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문구는 뭐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05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 이런 영역에 가서 국가는 31조에서 여러 가지 독립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 권한이 우위를 차지한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는 국가와 그 다음에 부모가 함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바깥에서는 우리가 부모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좀 지우고 아이고 너무 지웠다. 네. 국가와 부모가 이제 함께 교육권을 담당하는데 밖에서는 국가보다 부모님이 당연히 우선을 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다. 2번 부모에 대한 자녀에게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 3번 자 합헌 판례이죠. 학교 용지 부담금인데 개발사업자에게 규정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인데 만약에 수분양자에게 부담했으면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4번인데요. 연결되는 판례예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이 꼭 국가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시켜도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306번에 자 기억번인데요. 우리가 EBS 시험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문제가 되려면은 뭔가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특정한 사람만 EBS를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EBS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직접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입니다. 아니 나는 EBS 보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EBS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차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인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 부처에서 정해야 되니까 판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런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줄 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인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 미음인데 우리가 교사의 수업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수업권 중에 수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무조건 누가 이긴다? 학생의 국민의 수학권이 무조건 이기게 되죠. 네, 그래서 수업권을 내세워서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7번 또 응용해보죠. 헌법은 초등교육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서 중등교육은 명문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맞고 여러분들 합헌 판례인데 2번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든 필수적으로 설치하든 다 헌법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판례이고요. 3번인데요.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보호와 그 다음에 인격 발현을 위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풀면서 왜 답이 안 보이지? 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죠. 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1번이 일단 답이다.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지문이죠. 수업권이 있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맡김받은 것이고 국가가 위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권이라 쳐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학생이 공부하겠다면은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우리가 네 번째 줄에 초등교육 이외 의무교육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서 가능하고 초등교육 이외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 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의무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입법자 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번 판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판례가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 상향, 제도의 단계적 상향이었는데 그 자체로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 시행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차별이 있다고 했었을 때 아직 중학교 교육에 무상 실시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률에서 아직은 그 지역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합헌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세 번째 줄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국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를 내놔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기 있어서 과외비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4번이 이제 틀리겠죠. 여러분들 급식비죠. 급식비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학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교 운영지원비 판례랑 꼭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0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1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달라 혹은 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은 합헌 판례인데요.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부산시랑 서울시랑 이 심야 교습을 제한한 시간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우리가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요. 있는데 못 보게 했으니까 우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제도를 못 보게 했으니까 그랬을 땐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를 한다. 그럼 아마 4번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2번이 여러분들 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원의 정치활동 이런 것들은 좀 금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헌 판례죠. 초중중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은 합헌인데 우리가 예전에 비교 판례로 배웠던 게 우리가 교원에게 그 밖에 정치단체에게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렇죠. 자, 310번인데요. 읽어볼게요. 위헌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는데 교육대학교 등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했죠.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요. 최신 판례다. 2번인데 합헌빨리죠. 우리가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사 요소가 있는데 교육, 연구, 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필수 요소로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잘리게 돼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만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필수 요소로 강제하게 되면 다 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인데요. 우리가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도서관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관장이 승인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을 제공해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이 아마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빠르게 볼 수 있는데 5번째 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 배정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고등학교 때 다 경험을 해봤지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였죠.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학교 선택권이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안 하다. 근데 위헌적 소지가 강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310번까지 했죠. 이 교재에는 330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에서 3회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컨텐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